반갑습니다. 아줌마의 부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6년 전 제가 직접 겪었던 전세 사기 이야기입니다. 첫 신혼집이었고 인천의 어느 신도시였죠. 처음 분가하는 거라 다른 부동산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정말 친했던 언니, 일주일에 5끼 이상을 함께하던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친한 언니의 친오빠를 통해 계약했어요. 그 집은 등기부 등본에 1순위 은행 대출을 남기는 조건이었고 저는 2순위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거주했어요. 무융자였던 집과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20대 사회초년생이었고 자금이 빠듯해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친한 언니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같은 조건이었기도 하고 중개사님이 내 친동생도 이 조건에 산다 걱정 마라는 말, 집주인이 이 동네 집이 몇십 채 있으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 나중에 정신 차려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칼이 되어 돌아왔어요. 근로는 1%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이 그릇된 선택과 결과가 다 제 탓이라는 죄책감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님 친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동안 얘기도 꺼내지 못했어요. 바깥 사람 누군가에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죠. 진심으로 그럴 힘조차 제겐 사치였으니까요. 집주인과 긴 시간 여러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기다려라 몇 달 뒤면 돈이 생긴다. 믿어달라. 일이 생겼다. 내가 자식 같아서 그렇다 등등 온갖 핑계와 거짓말들이 번복되고 반복되었어요. 각종 기관에서 세금 체납 관련 압류는 기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변호사님 선임만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어요. 맞벌이였던 저희 부부는 몇 달치 월급을 소송하는 데 썼죠.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집주인의 다른 소유의 집을 찾겠다며 밤새워 500건 가까이 되는 장부도 떼어보고 직접 다녀도 보고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뻔뻔한 임대인은 이런 경험이 있는 건지 연락도 안 되고 법원 등기도 수차례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안 받더라고요. 전세금 반환 소송, 형사고소, 가처분금 지소송, 사회행 위치소 소송 등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들, 어려운 과제들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이 불현듯 현타도 오더라고요. 소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피해자들끼리도 얽히고 나라도 살자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까지 얽혀서 뜻하지 않게 피바다가 되고 이래서 할 것이 못 되는구나 싶었어요. 옛말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소송이라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승소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인은 타 지역에 꽤 큰 빌딩까지 무리해서 건축하고 각종 체납액은 점점 더 불어가고 소송 중 답변서를 보니 저희를 악성 임차인으로 몰아내기 바빴어요. 계약했던 2개의 부동산은 특약 중 융자 일부 갚는 조건이 있었는데 잔금날 기다리라더니 확인도 안 해줬고 약속된 금액을 다 안 갚은 상태로 저희를 입주시킨 곳인데 책임은커녕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뻔뻔함과 연락하면 몸이 안 좋다, 일 관뒀다 하며 거절 버튼을 누르더군요. 괘씸해서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도 했어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던 때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이미 한 푼도 없었고요. 임대인을 상대로 받아낸 승소 판결문 지급하라라는 문구.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기꾼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기꾼인 임대인은 파산 신청이라는 걸 했다네요. 변호사님은 정말 악질 중 악질들이 최악의 경우 배째라면서 뻔히 쓰는 수법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전세집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쉬는 날도 쉴 수 없게 속상한 저희 마음은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경매 나온 집이라고 문을 두들겼어요.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과 긍정적인 책과 영상을 보더라도 이 지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자신감으로 살아왔고 사람 좋아하는 외향형인데 이 일을 겪은 후로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성격도 변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한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들처럼 여느 신혼처럼 평범하고 즐겁게요. 압류된 집은 부동산들도 피하고 경매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기에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했어요. 전세집에 임차권 등기라는 딱지를 붙여두고 눈물의 이사를 했습니다.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신도시 마을은 제게 도둑놈들이 악몽을 준 곳이 되었기에 생판 연고지 없는 내가 가슴 아팠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곳으로요.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 살도 10kg 가까이 빠져서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는 안부를 물어도 정작 제가 정말 무슨 일이 있으니 말도 못 꺼냈었습니다.
어떤 어른 사람께서 제게 상처는 감추면 짓물고 아플수록 꺼내놓고 바람도 쐬어줘야 낫는다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터전에서 아무 일 없던 듯 잊으려고 노력했고 나쁜 놈들보다 보란듯이 잘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남편과 힘든 부업도 마다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넘어서 경매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배당금을 확인하는데 선순위도 아니고 임대인이 고액 체납자였기 때문에 전세금 중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 뿐이었어요. 그나마 그것마저 감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보증금 절반 이상의 채권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라 저는 이게 사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더욱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어릴 적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당시 현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방지고 안일했던 제 스스로에게도 채찍질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겪어보니 누군가 고의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고 낌새를 알 수 있었음에도 묵고하거나 확인할 일을 안 하고 무지하고 경험이 없는데 의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억대 전세 사기를 쉽게 겪을 수 있더라고요. 사기꾼 혹은 사기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그들은 양심을 팔았기에 본인마저 피해자라 주장할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국가에서 구제 방안도 없었고 경찰관들도 확정 피해 사실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해주지 않으려는 눈치였고요. 딱 한마디 전세 사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예전보다 더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세상으로 바뀌었고 절대 당신의 탓이 아니니까 밥 잘 챙겨 드세요. 경험해보니 그게 작은 첫걸음이고 보란듯이 이겨내서 사기꾼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고요.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줌마라서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 위기에도 한결같이 함께해준 우리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이 정도 일을 겪어내면 웬만한 일은 무서울 게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부류니까요. 그만큼 악성 사기꾼들과 일당들은 일벌백계 되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